자, 이번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삼성바이오 거래 재개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불확실성 해소해서 소액주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반면에 한겨레는요, 투자자 보호 명분 변함없는 대마불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좀 다르군요, 내용이. 자, 먼저 기사가 두 개가 준비되냐 경향신문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 배경 이렇게 작은 제목을 달고 있고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총 22조 원, 상장 폐지 충격 부담이다. 소액주주 보호도 고려했다. 돼 있습니다. 또 여기 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 염두, 분식 혐의는 법원 판단 남아. 거래소는요, 3년간 투명성 개선 점검, 불이익된 다시 심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 불확실성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가 엿보이네요. 자, 반면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같은 내용은, 같은 주제를 다뤘는데요. 내용이 좀 다르군요. 시장 질서 뿌리째 흔든 회계 속임수에도 변함없는 대마불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거래소 투자자 보호 명분 아래 또 대기업의 송방망이 판정이다. 전문가들 분식 판정 그대로인데 거래 재개 결정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 인용해 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분의 패널께서는 두 개의 신문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철 편집위원. 우리나라 자본시장 구조를 잘 봐야 하는데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미스터 피자 얘기를 했었죠. 미스터 피자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생겼다. 예. 적자를 많이 내서 그 회계감사 거절이 나왔다. 그래서 곧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뉴스를 달았었는데 결국 미스터 피자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예. 결국 상폐가 바로 안 됐는데요. 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상폐를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아직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려는 좀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번에도 소액주주들이 우리 삼바에 한 8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삼바의 소액주주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금융당국에 아마 고려가 있었지 않나. 그 이분들을 전부 다 손해를 보게 해서는 이게 시총이 22조가 넘는 회사인데 더구나 이 삼바가 2016년도까지 계속 적자였다가 그 작년부터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바이오라는 게 굉장히 이익을 내기가 힘든 구조인데 초기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 그 금융당국의 판단인 것 같고 역시 또 소액주주 보호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우리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지 많은 우리 소액주주들이 우리 자본시장에다가 돈을 많이 넣고 또 자본시장이 외국인들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어쨌든 이런 면에서 저는 상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것이 맞다. 대마불사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례들을 봤을 때 작은 회사들도 많이 살려줬거든요.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절 변호사 의견을 좀 들어보는데 어느 신문 기사에 좀 더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뭐 대마불사 쪽에 조금 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불사다 이거는. 왜냐하면 상폐를 하지 않은 결정이 맞으려면 뭔가 삼성바이오가 좀 바뀐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드러난 모습점들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힌 게 또 거의 없어요. 있는 그대로 두면서 그냥 보호를 한 건데 마침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IMF 때를 다룬 영화를 제가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그때 한참 우리가 금모으기에서 그 국가의 어려움을 살리기 위해서 22억 달러가 모았는데 그거는 결국 그 문제를 일으킨 대기업 부채 탕감하는 데 쓰였다라는 게 영화의 결론으로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런 식이에요 또.
결국 이런 식이에요. 그럼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걸까? 정말로 진짜 다수의 소수자들이 보호를 받는 길일까 이게? 저는 이게 삼성바이오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계속 이 부분들이 누적되어 온 게 우리나라 경제에 예. 사실 근간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뭐 옛말에 그런 거 있죠. 천장 떼서 장판 바른다고 그런 식의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천장을 떼서 장판을 바른다. 예. 그러니까 언제쯤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되고 언제쯤 이런 것들이 예. 개선이 될까요? 사실 아까 외국인 투자 얘기했지만 외국인 예. 투자자들이 가장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런 대한민국 회사들은 이렇게 회계가 불투명해도 그냥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돌아다닌다라. 예. 이게 외국인 투자들이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두 개의 신문기사. 네, 저는 우선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이 신문 대 신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예. 특이한 일이 아닌가. 예, 상대적으로 이 진보 신문마다 성향을 색깔이 좀 다른 거니까요. 예, 진보 예. 성향의 신문으로 얘기가 되는데 예. 사실 저는 두 개가 논조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경향신문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 같고 배경을 좀 충실히 설명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이것에 대한 비판을 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면 내일이라도 경향신문에서 이 문제의 파급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다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회계 문제, 뭐 분식 회계라는 말도 예.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는 좀 어렵게 다가가기도 하는데 저는 예. 우리 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크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 두 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북한으로 인한 위협, 북핵 예.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한테 큰 예. 디스카운트 요소였고 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인데 북핵 문제 뭐 디스카운트 요소는 그나마 많이 해소가 되었고 이 전 세계가 좀 안심하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러운데 여전히 이렇게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 이 불투명한 요인이 이 정부 당국에 의해서도 이런 이제 심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과연 좋을 것인가 이런 냉정한 비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저는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이렇게 다른 논조하는 거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좀 다른 의견도 나와야 예.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라고 예.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대마 자체에 대한 적대감이 한겨레 신문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대마는 죽어야 될 대마. 봐도 실 줄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죽어야 될 대마는 완전히 죽게 돼 있습니다. 썩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대마 자체에 대해서 어떤 불사한다고 해서 예. 어떤 그 자체에 적대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럼 이것이 삼성바이오가 이번에 계속 이렇게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정당과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 잘못에 의해서 이 분식 혐의에 의해서 상장 폐지가 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다고 본다면 이번에도 그 전례에 따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최경철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소액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다. 이것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정성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측면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단이 안 난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무죄 추정 원칙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법원에서 결과 나오고 난 이후에 상장 폐지돼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예.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미리 상장 폐지해서 손해를 입히는 것.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지금 결정은 정당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두 분 정도로 의견이 좀 딱 정확하게 반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이군요. 카풀 반대 택시기사.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국회 앞에서 분신을 했는데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차에 휘발유 신고 가다 검문에 도주, 차량 정체제다 불질러. 지금 카풀 서비스를 놓고 이전 기업 측과 택시 업계 그리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사이에 갈등 정선이 형성이 된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졌네요. 정철 편집위원.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좀 적극 나서 무슨 중재를 하든가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논의가 중단됐었죠. 예. 근데 오늘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 군신 사고도 있고 이래서 오늘 다시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카풀에 대해서 안전상의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차 타서 내가 안전은 어떻게 되지? 보험은 어떻게 되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그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마련되고 영업이 되어야지 지금 이대로 영업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회가 빨리 논의의 장을 열어서 안전이라든가 택시기사들이 또 불안해하는 좀 영업 손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좀 큰 마음으로 논의의 장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군요. 중앙일보입니다. 초봉 5천만 원 넘어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5천만 원이 넘는데요. 연봉 5천이. 고용부 현대모비스에 시정을 지시했는데요. 받은 돈은 최저시급 3배가 넘는데 뭐 이런저런 걸 빼고 나서 밑에 근무 시간 나누면요. 최저임금이 미달한답니다. 이건 좀 상황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정책이 좀 정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오늘은 추위가 누그러지고요. 곳곳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